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네요. 경기도와 해양수산부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낚시 프로 김걸 최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가 이 오프라인으로 2년이 지나서 지금 3년 차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보트쇼가 열렸어요. 이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사실 가장 기초적인 거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 경기국제보트쇼에서 오셔서 이 보트와 이 많은 큰 요트들을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낚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낚시 프로로서 이 자리까지 섰는데, 그 주제로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저를 보시고 누구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프로필을 좀 넣어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되게 제일 자랑스럽다 여기는 스펙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죠. 제가 FLW라는 세계 프로 낚시리그 미국에서 열려요. 이 코스타컵 챔피언십이 뭐냐면, 세계의 베스트 프로들이 모여서 이 미국에서 이 베스트 토너먼트 대회를 엽니다. 그 대회에 제가 동양인 여자 최초는 아니고요, 동양인 여자 혼자 참가를 해서 이건 남녀 혼성 대회예요. 여자만 모아놓는 대회가 아니고 남자들 다 모여있는 대회에 여자가 딱 2명 있었는데, 미국 여자 한 분이랑 동양 여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근데 그 대회 200명이 나오는 대회에서 제가 80등을 했대. 이거 엄청난 거죠. 200명 중에 80등은 제가 미국 본토에서 미국 앵글러들을 120명을 제꼈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자랑스러워서 이거는 자랑한 거고요. 그 밑에는 제가 이제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렛츠고 보트피싱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유튜브로 계속 송출이 되고 있는데, 이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한 참가 업체들과 함께 낚시 방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경기국제보트쇼에 전시가 되어 있는 보트들을 타고 낚시를 하는 모습들이 이 렛츠고 보트피싱에 다 담겨 있고, 피싱TV에서 이 프로그램 대상까지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목차가, 첫 번째는 보트와 낚시 연관성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보트의 종류, 기본적인 이 소재나 이 형태에 따른 종류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봤고, 그리고 낚시 장르, 저는 낚시 프로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낚시들이 다 각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낚시 장르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그 낚시에 따른 보트 선택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전수칙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보트와 연관성은 사실 낚시라고 하면, 제가 낚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기 밑에 보시면 뭐 FRP, 뭐 보팅, 베스보트, 콤비, 조종면허, 벨리보트, 다양한 보트들과, 그리고 레저 스포츠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사실 얘네들을 그냥 다 보면 사실 보트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른 거 하나를 다 떠올리실 거예요. 무조건 낚시. 왜냐면 모든 콤비보트나 베스보트나 뭐 벨리보트 이런 것들이 사실 낚시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100%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얘네들을 사서 드라이빙만 다니는 분들 없거든요. 그렇죠? 민물과 바다에서 모두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 보트들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보트와 낚시는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레저보트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경기국제보트쇼에 나와 있는, 전시가 돼 있는 보트들도 있고요. 사실 저희 자료에는 있지만 전시가 안 된 보트들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보트예요. 왜? 저렴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보트가 고무보트라서 굉장히 낮고 위험해 보이지만, 얘네들이 다 하나하나 칸칸이 격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를 송곳으로 뻥 뚫어서 구멍을 낸다 해도 전체 바람이 다 빠지지 않아요. 모든 고무보트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바람이 빠지지 다른 데는 바람이 차 있기 때문에 절대 물에 빠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보트의 오너가 될 수 있는 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는 FRP로 돼 있는데 지금은 다양한 소재로도 만들어져요. 이 아이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차의 위에
그냥 차 위에 싣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나 오늘 여기 인천에 나왔어. 인천에 나와서 배를 내리는데 고기가 안 나와요. 낚시를 왔는데 그럼 더 내려가자. 무창포 가자. 그럼 얘 그냥 바로 또 차에 싣고 무창포 가서 무창포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굉장히 까다롭지 않아요. 고무보트는 사실 단점은 그 바람을 넣고 빼고 하는데 조금 단점이 있지만 얘는 그런 게 좋고 기동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서 저마력으로도 마찬가지로 고무보트와 마찬가지로 저마력으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비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낚시인들에게 사랑받는 보트 중에 하나예요. 콤비보트입니다.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동현보트의 카리나라고 하는 보트인데, 이 보트가 FRP 보트와 이 고무보트의 장점을 모아놓은 거예요. 일반 아까 보신 고무보트는 파도를 가르지 못해요. 파도를 넘어가는 보트입니다. 그리고 FRP는 이 헐이라는 부분 때문에 파도를 가를 수 있어요. 가를 수 있는데 얘의 장점은 파도도 가르고 그리고 안전하다는 거, 고무보트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 한 곳에 얘도 격실입니다. 한 곳에 구멍을 뚫어도 전체 구멍이 다 빠지잖아. 그리고 이 고무보트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물 위에서 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안전성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낚시하는 분들이. 그리고 다음은 우리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FRP입니다. 사실 얘의 장점은 다양한 모양, 정말 아름다운 형태의 보트와 요트를 보실 수 있는, 내 맘대로 보트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트에.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소재인데 알루미늄 보트입니다. 이 보트의 장점은 친환경 소재라는 거, 재활용이 가능해요. 내가 이 보트를 타다가 나 이 보트가 질려, 그러면 재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 보트들을 이제 다른 보트와 또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루미늄 타다가 FRP로 가고 싶으면 사실 솔직히 이제 이게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활용 가능하지만 그만큼 또 오래 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의 장점은 한 군데 파손이 돼 어디에 이제 부딪혔어, 찌그러졌어요. 알루미늄이니까 찌그러질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을 잘라내서 새로운 알루미늄을 갖다 붙여서 용접을 해버리면 티가 안 나고 다시 새 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이라서 가벼워서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딱 보시면 되게 강인해 보이죠. 이 유선형이 없어요.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면을 가지고 용접을 하겠다, 이렇게 다 각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에 보시면 다 이렇게 각진 디자인들이 알루미늄 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칠을 해놓으면 잘 티가 안 나는데 이 형태 때문에 잘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재도 좀 많이 있지는 않아요. 타기 시작한 게, 우리 낚시인분들이 타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어.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굉장히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냐면, 해머 아시죠? 망치 큰 거 공사장에 쓰는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 보트를 갯바위 같은 접안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역시나 가벼워서, 강하지만 가벼워서 연비가 좋아요. 연비가 좋아서 이 보트 구입하실 예정인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주종목이죠. 낚시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낚시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크게 민물 낚시와 바다 낚시로 나가고, 그리고 워킹 낚시와 이 보팅, 선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트나 이제 배를 타고 하는 낚시, 선상 낚시가 있고요. 그리고 방파제나 강계 등에서 걸어서 나가서 하는 낚시가 있습니다. 워킹 낚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낚시가 있지만 일단은 여기는 보트쇼이기 때문에 보트와 연관된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처음엔 붕어 낚시. 붕어가 왜 보트야? 무슨 상관이야? 붕어 낚시 다 이제 뭐 이런 강이나 저수지,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 앉아가지고 대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낚시하는 거 많이 보셨죠? 이게 보트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얘도 보트가 있습니다. 붕어 보트가 있고, 그리고 사실 붕어 낚시는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냐면, 나는 너무 힘든 거 하기 싫어, 좀 여유 있게 낚시하고 싶어, 이런 분들, 그리고 캠핑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베스 낚시는 지금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장르예요. 사실 이것도
베스 전용 보트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또 바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해요. 나이 드시거나 막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 낚시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 활동적이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다 루어 낚시는 이게 폭이 커서 어종이 아니라 바다는 이제 크게 장르로 루어와 생미끼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바다 루어 낚시도 마찬가지로 파이팅이 넘치고 정말 바쁜 낚시예요. 계속 던지거나 채비를 교체하거나 배에서 내리거나 이렇게 활동성이 있는 낚시이기 때문에 정말 이 활동적인 분들이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상 흘림 낚시, 이건 말 그대로 찌낚시예요. 너무 이제 막 무거운 거 던지고 내리고 이런 거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건 되게 여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원하는 포인트를 지나갔을 때는 걷어 올리고 뭐 미끼 갈고 요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손맛이 좋아서 굉장히 긴 낚싯대로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손맛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흘림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 타고 이거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낚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붕어 낚시 하실 때 타는 보트가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 보트예요. 일반 고무 보트나 아니면 뭐 FRP 이런 걸 타고도 할 수 있지만 붕어 낚시에 특화되어 있는 보트가 이 붕어 보트입니다. 붕어 낚시 전문 보트, 이거 자세하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베스 낚시에도 사실 고무 보트, 뭐 FRP 여러 가지 보트를 타고 베스 낚시를 할 수 있지만 베스 전용 보트가 있습니다. 선체가 굉장히 낮아요.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선체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캐스팅을 해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 발로 조작을 하면서 앞에 이 가이드 모터를 이용해서 배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당연히 주 엔진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무보트인데, 제가 이거를 고무보트를 주제로 한 게 아니고요. 이 위에 차양막을 보시면 돼요. 바다 루어 낚시 중에 이 배에서 그냥 내려서 하는 낚시가 있는데, 그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양막이 있는 보트,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밑에가 FRP든 알루미늄이든 뭐든 상관없는데 이런 차양막으로 보트를 다 가려놓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내가 버티컬 배에서 내리는 낚시, 채비를 내려서 그냥 던지지 않고 내려서 하는 낚시를 하는데 굳이 햇빛을 다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차양막을 해두시는 보트들은, 차양막이 잘 되어 있는 보트들은 이 바다 루어 버티컬 낚시에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위에 차양막이 하나도 없죠. 나는 전투 낚시꾼이다. 오로지 나는 낚시만 할 거다. 배 띄우자마자 낚시 캐스팅 던지거나 내리거나 뭐 다. 하지만 유독 나는 캐스팅 낚시가 좋아요. 막 던지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위에 차양막이 없고 캐스팅할 때 걸림기 없겠죠. 단 이 워크어라운드, 지금 보시면 센터 콘솔이에요. 콘솔 운전대가 가운데 있죠. 그러면 낚시꾼들이 이렇게 돌면서 배의 모든 공간을 활용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어요. 이래서 전투 낚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센터 콘솔에 차양막이 없는 캐스팅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트 선정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는 버티컬 낚시와 캐스팅 낚시를 반반 다 좋아해. 가끔 캐스팅을 할 건데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다 채비 내리는 버티컬 낚시예요. 주로 버티컬 낚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차양막, 운전석에 잠깐의 그늘이 있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이런 차양막에 있는 보트, 이 마찬가지로 이 아랫부분의 보트가 뭐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보트에 이런 T탑, 차양막을 따로 돈만 내면 구입을 하시면 모든 보트에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양막을 버티컬 낚시할 때는 이 뒷부분이랑 연결해서 더 길게 차양막을 내려서 그늘에서 편하게 버티컬 낚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렇게 캐스팅 낚시를 할 때는 그 차양막을 걷어내고 이쪽 앞에서나 이쪽 뒤에서 이 캐스팅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낚시가 중요하지 않아. 난 낚시만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보트를 타고 낚시만 해? 뭐 먹을 것도 요리도 해 먹고 안에서 좀 쉬고 할 분들, 이런 분들은 보트에
이렇게 하우스, 캐빈이라고 하는 하우스가 있는 공간에 있는 보트를 선택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런 분, 이거는 솔직히 가족끼리, 가족 단위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탑승하시고 즐기시면 굉장히 좋은 보트죠. 그래서 이거는 연인이나 가족이나 모두 다 같이 좀 편하게 쉬면서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같이 하시기 좋은 보트다. 이걸 좀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트를 즐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사실 안전이에요. 안전. 그리고 가장 먼저 내가 바다에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다 기상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날씨, 육지 날씨와 바다 날씨는 또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안내해 드리는 건 핸드폰 어플로도 충분히 바다 날씨라는 것만 검색하시면 앱스토어에서 다양한 어플이 떠요. 그러면서 이 물때 조석표와 조류 세기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만조와 간조의 시간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어플을 보시면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요. 밑에서 지금 바람이, 이 빨간 부분이 바람이 엄청 센 건데, 여기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 해역까지 올라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파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우리나라 해역은,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해역들은 지금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어플을 이용해서 항상 그 바다 출조 나가실 때 참고로 해주시면 좋고, 제가 한 번은 이 만조와 간조 초보자 때, 초보 보팅 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간조 시간을 모르고 만조 시간을 모르고 일단 물이 차 있으니까 배를 서해에서 배를 띄웠다가 이제 낚시를 다 즐겼어요. 너무 더운 거예요. 여름이야. 근데 물이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들어가야지 했는데, 이제 배를 올리고 슬로프로 왔는데 슬로프로 가기도 전에 갯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를 올려서 너무 더워 죽겠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 간조였던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그런 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배에서 내려서 그냥 배를 물 위에 묶어놓고 갯벌을 걸어서 나가서 물을 마시고 좀 쉬었다가 물이 차고 나서 다시 이 배를 끌고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때문에 우리 서해권에서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만조와 이 간조 시간을 정확히 잘 아시고, 그리고 이 바다 날씨 충분히 하시고 출조를 해주시면 안전한 항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렇게 물 차이가, 도수관만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요. 지금 이 상태는 배를 올릴 수 없는 상태인 거고, 지금 이렇게 물이 차야 배를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 정말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올려봤고요. 그리고 구명조끼를 지금 우리 이제 보트 오너분들이나 다 중요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아시지만 지금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구명조끼가 입는다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이런 팽창식 구명조끼는 사실 간단하게 그냥 걸치고 있어서 그 활동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포켓 같은 공간 활용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서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뚫린 부분 있죠? 이런 뚫린 부분, 지금은 이 구명복은 뚫려 있지만 여기가 아예 다 막혀 있는 구명복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디를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를 열고 그 구명복을 지퍼를 열어서 이 안쪽 실린더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가 초록색이냐 빨간색이냐 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기 구명복을 항상 매년 탑승을 하기 전에 한 번씩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언제 빨간색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물에 빠져도 얘가 구명복이 팽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물에 빠지면 이렇게 자동으로 팽창된다는 거. 그리고 얘 또 수동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에 빠졌는데 이게 팽창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끈이 하나 있어요. 이걸 당기면 자동으로 팽창이 됩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 있는데, 가끔 해양경찰 분들이 단속을 해요. 구명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근데 그 단속할 때 안에 호루라기도 꼭 있어야 됩니다. 이 호루라기를 꼭 항상 구명복 안에 넣어두시고 해야 안전하게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 팽창식이었고요. 다음은 플로팅 조끼.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갯바위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어요. 얘가 부력제가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곳곳에 앞편과 뒷판에 부력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뭐 터지고 안 터지고 아니에요. 무조건 물에 빠지면 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지만
안전하지만 문제는 부력제가 들어가 있는 조끼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한여름에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점이 얘는 굉장히 덥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왜 갯바위는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보트가 아니고 갯바위에서 미끄러지거나 이게 갯바위에 부딪힐까봐 얘를 오히려 많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갯바위 낚시 하시는 분들은 자동 팽창식보다는 이렇게 포켓도 많고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갯바위 낚시용 구명조끼를 착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경기국제보트쇼를 지금 되게 오랫동안 횟수로 한 7년째 나와서 이렇게 매년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매년 주제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 보트쇼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와 보트다, 와 크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보트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기본적인 구분법이 내가 딱 보트를 봤을 때 뒤에 엔진이 있으면, 사실 우리 선내기라고 하잖아요. 사실 정말 있어 보이려면 인보드, 아웃보드 보트라고 구분을 짓는 게 좋아요. 내가 엔진이 딱 보여. 그러면 그건 아웃보드 보트입니다. 아웃보드 보트. 그리고 엔진이 보이지 않아. 낚싯배 같은 경우는 다 엔진이 안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죠. 좀 큰 규모는 인보드 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보드와 아웃보드 보트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까 소재에 따른 거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FRP도 많이 전시되어 있지만 이 친환경 소재인 알루미늄 보트와 그리고 PE 보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다양한 고무 보트나 콤비 보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콤비 보트가 가장 인기가 많기는 해요. 안전성 때문에. 하지만 이 고무보트, 작은 보트들도 이 안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니까요. 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기국제보트쇼의 홍보를 좀 해볼게요. 경기국제보트쇼가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이 전시가 되고 있지만 이 온라인으로도 보트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 보지 않은 업체들도 많아요. 항상 매년 참가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올해만 조금 축소됐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다 보려면 유튜브 채널에서 경기국제보트쇼를 검색하시면 경기국제보트쇼에 온라인 보트쇼가 열립니다. 그 온라인 보트쇼에서 집에서 편하게 핸드폰으로 아니면 TV로 여기서 볼 수 있는 보트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이 경기국제보트쇼 유튜브 채널 창에 검색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한 시간은 솔직히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돼 있었어요. 또 다음 내년이 있으니까요. 내년 2023년도 경기국제보트쇼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